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레이님은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본인과 안 맞아서 현재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짧게 적었어요. 내가 경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에게 그 사연을 보내주신 레이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경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일단 조직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 생기지 않았을 때나 동료지,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지려는 사람 없습니다. 조직을 믿고 동료를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 다니는 직업이다. 신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뉴스에 나온 것만으로 도마 위에 오는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한 10년치 경찰관 사망 관련해서 보니까 첫 번째 병사, 두 번째 자살, 세 번째 과로사더군요. 정년까지 버텨서 나가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 떠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청춘 바쳐서 일하면 뭐합니까? 꼬리 자르기. 바쁜 조직 속에는 암덩어리 같은 꼰대들과 썩은 사과들. 30년 바쳐서 정년 퇴직하고 나왔는데 경비원, 학교 보안관, 택시기사, 주차관리직.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지만 정년하고 나왔을 때 연금을 받아주지도 않고 연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쳐도 135만원. 제가 첫 발령 받고 파출소 갔을 때는 경위가 지구대 팀장이었거든요. 기동대 갔다가 지구대 나오니까 경감이 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는 경감 보직 자리가 부족해서 지구대 팀장을 못하고 팀원으로 배정받아서 현장 뛰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정이 되어야 팀장을 할 수 있을 테고 경감들도 신고 출동 나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고받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빨리 승진해서 팀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팀장이 되면 그나마 현장을 덜 나가게 되고 덜 나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레이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7년, 7년 정도 이제 경찰 생활하시고 그만두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 이제 레이님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공무원 분들도 좀 오거든요. 예. 이게 좀 입장이 다른 게 레이님도 아마 그랬을 거야. 1년차, 2년차 때는 할만했을 거예요. 예. 보통 신입 순경들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뭐 이까짓 것쯤이야 뭐 고생하는 거지 뭐 다 고생하는 건데 젊으니까 괜찮아. 운동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한 4년, 5년 되면서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 순경들은 다 만족한대요. 네, 다 만족해. 신입 순경들은. 그런데 이제 한 4년, 5년 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좀 뭔가 안 좋다. 내가 기대했던 경찰이 아닌 것 같다. 여기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레인님도 아시겠지만 주치자나 범죄자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레이님은. 왜냐하면 주치자나 뭐 범죄자 같은 경우에 뭐 짜증나긴 하지만 이게 노화가 생기잖아요.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잖아. 웬만큼 빡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데 레이님은 내가 일하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 글 보면 어떤 느낌 받았냐면 오히려 이제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조직에 같이 일하고 있지만 같은 편이 아니다. 예.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끼리 평생 같이 근무해야 된다. 예.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아까 적은 거 다시 한번 제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경찰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개인이 돈을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경찰 일하다가 근무 중에 다쳐요. 다치면 이게 공무상 인정이 안 되면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게 인정 안 되면 내 손으로 돈 주고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 경찰이 일하면서 짜잘하게 많이 다치거든요. 다치는데 공무상 인정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인정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기 돈 주고 자기 월급 받는 거 돈 줘가지고 쉴 때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거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예. 뭐 회사처럼 일반 회사처럼 있잖아요. 그냥 뭐 그 일하다 다쳤다 하면 회사에서 뭐 병원비 지원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해야 돼.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경찰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발생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제 뭐 공무집행하다가 그 범죄자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 좀 과잉 진압을 해. 예, 과잉 진압. 뭐 수갑에 채울 때 손목을 심하게 꺾어가지고 부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반항이 심해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했을 때 뭐 독취폭행으로 그쪽에서 이제 경찰 간부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독취폭행. 여러분 독취폭행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독취폭행 뭐냐 하면 이런 경찰이나 수사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폭행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 간부들이 가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사나 지구대 경찰 간부들. 네. 범죄자들이 굉장히 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럼 나도 경찰관이지만 욱할 경우 있고 반항이 심할 경우 있잖아요. 말 안 듣거나 했을 때. 그래서 뭔가 제압을 하는데 제압을 하는 와중에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부상을 일으켰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고 나서 뭐야 씨, 내 분명히 이거 안 아팠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들이 나 제압하면서 상처 일으켰네. 돈 내놔. 안 그러면 나 독취폭행 기소할 거니까. 그러면 경찰관이 그거 보상해줘야 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경찰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아마 레인이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사 읽었던 건데 이거 빡치는 건데 뭐냐 하면 레인도 봤을 거예요. 경찰관이 이제 누구 이제 그 연행해가지고 수사하다가 그 범죄자가 말을 안 들어서 좀 몇 방 때렸어. 때렸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병원 가가 진단서 끊어가지고 독취폭행을 고소해가지고 한 치료비가 한 5천, 6천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 다 경찰관 개인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또 그거 있었잖아. 불신 검문 중에 그 강사분 수갑 채고 손목 제압하다가 그 사람 무릎 깨지게 만들어서 그분이 돈 많이 버시는 분인데 그 운전면허 제시 거부해가지고 경찰관이 좀 그것도 잘못하긴 했죠. 과잉 진압하긴 해서 그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이게 눕혀가지고 세게 했죠. 너무 해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그때 골절 일으켜가지고 그거 그때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4억 5천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4억 5천만 원 민사로 4억 5천만 원. 경찰관이 4억 5천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건 아니지만 짜잘하게 많아요. 경찰관들이 일하면서 뭔가 그런 이제 내가 제압을 했음에도 그게 뭐 누구한테 상처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억울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예. 2년이 아니죠. 한 10년 넘게지. 10년 넘게죠, 여러분. 경찰 간부들이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시달려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마 우리 레인이도 아실 텐데 경찰 간부들이 보통 죽으면 칼에 찔려 죽는다 생각하는데 칼에 찔려 죽는 경찰 간부들은 거의 없어요. 예.
막 우리 그 옛날에 그 경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경찰관들이 그 뭐 범죄자 제압하다가 뭐 칼에 맞거나 이런 거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럼 경찰관들이 뭘로 이제 순직을 많이 하냐? 요거 병사. 병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지병으로 근무하다가. 두 번째는 자익이 뭔지 아시죠? 세 번째는 과로사. 경찰관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 암 환자들이 많아요. 네. 아마 레이님도 아실 거야. 대부분 병사는 암이에요. 암. 과로사는 심근경색이고요. 심근경색 또는 당뇨고 병사는 대부분 암일 겁니다. 네. 이상하게 경찰 오래 근무하신 분들 중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 유독 많아요.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정년 퇴직하고 나고 나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암이에요. 물론 일반 사람도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근데 경찰 가면 유독 비율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야.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거의 평생토록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관분들이 좀 흡연율이 높아요. 담배도 많이 피고. 네.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고. 경찰관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교대 근무도 매일같이 하고, 담배도 많이 피워요. 술, 담배 좀 많이 합니다. 경찰관분들이. 왜냐하면, 아마 레인이도 아시겠지만, 지구대 끝나면, 경찰관분들끼리 이제 아침에 뭐, 이제 국밥집 같은 데서 낮술 먹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잠은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이 또 안 오거든, 이게. 왜냐하면, 밤새도록 범죄자한테 시달리고, 방꼬박 새고 왔는데, 잠이 바로 오겠습니까? 아니,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방꼬박 새고 오면 잠이 안 오는데, 경찰관분들 더 하겠죠. 예. 그래서 경찰관 복무 중에 이제 암 같은 거 걸리면 공상휴가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상휴가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1년인가 그럴 거예요. 맥시멈이. 그래서 1년 안에 복지가 안 되면 의원면제 처리되는 거예요. 경찰관분들이 만약에 뭐 암 걸려도 1년 안에 이거를 어떻게든 치료해서 조직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좀 안 좋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면제 처리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뭔지 아시죠? 예. 세 번째는 과로사. 과로사는 대부분 그거예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레이님 얼마 전에 제 방송 그 댓글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좀 경찰분 오래 하신 분이 그분은 명예퇴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명퇴하신 분.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뭔가 뭐 큰 병 걸리거나 합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명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년 좀 앞두고. 경찰관분들이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도 많이 하지만 명퇴도 많이 해요. 정년 한 5년이나 한 7, 8년 앞두고 명퇴도 많이 해. 그 8년도 근무하다가 돈 좀 더 벌겠다 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경찰이 의외로 명퇴비율이 높아요. 보통 공무원 하면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전년까지 웬만하면 쭉 가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나도 뭔가 병 하나 얻을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전년퇴직 하신 분들은 아마 레인도 아시겠지만 뭐 경정이거나 뭐 총경급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정년 채우는 게 굉장히 빡세요. 그러니까 말년까지 교대급은 매일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정이나 총경까지 안 가면.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정년, 그러니까 계급 정년이라고 하죠. 근속 정년. 그게 경감까지 돼가지고 겉으로 봤을 땐 좋은 걸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아닌 게 레인도 아시겠지만 원래 옛날 같으면 이제 근속 승진이 없었을 경우에는 지구대가 경감까지만 됐어요. 맞죠? 그래서 경감만 하면 무조건 지구대장이었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경감 정도만 하면 이제 현장에는 안 뛰어도 된다. 밤 안 새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감까지 근속 승진 만들어주고
지구대도 경정까지 바쁜 부서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경정이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쪼매난 데는 경감일 거예요. 근데 대체로 광역시 정도 되면 대부분은 지구대는 거의 다 경정이에요. 파주소가 경감이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경감돼도 뭐 내가 도시권에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 지구대장이 안 돼요. 관리자가 안 돼. 그리고 이분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일도 일이지만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뭐 레이님도 그렇지만 레이님 이랬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경찰 뭐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적응하는 사람도 적응해요. 예,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경찰을 뭐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그런 만족을 못해서 더 다닐 만한 이유를 못 느껴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도 할 만큼 하신 분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거야. 그만두는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니, 경찰 공무원인데 이 좋은 직업 그만두면 분명히 후회할 텐데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이 힘든 조직에서 그래도 나름 소임을 다하는 너 고생했고 또 나가고 나서 또 열심히 해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레이님 좋은 얘기 감사하고 뭐 일하면서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런 거 다 잊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